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금 보고 계시는 메르세데스-벤츠 GLE 3502 포매틱 모델입니다. 쿠페 스타일의 지금 모델이고요. GLE 같은 경우에는 SUV 스타일, 그 다음 쿠페 스타일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오늘은 쿠페 모델,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볼보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소개해드리기도 했었고, 또 국내 시장에는 이 X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것도 판매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고유가 상황이 좀 지속되면서 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뭐 충전 인프라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과 함께 이 배터리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좀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G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사실 좀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비교인데요. 이제 가격이 뭐 1억 1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긴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다른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그래도 좀 가격이 좀 잘 책정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주행하면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제조사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일단 좀 디자인을 좀 살펴볼 텐데요. AMG 그 디자인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 디자인이 확실히 좀 강인한, 과격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좌우로 넓게 디자인된 이 아래쪽 하부 범퍼 뿐만 아니라 라이트 그릴 같은 경우에도 AMG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굉장히 강한 스포티한 인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 로고가 굉장히 좀 크기가 크죠. 이쪽에 이제 센서가, 이 뒤쪽에 센서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멀티빔 LED가 적용이 됩니다. 84개의 이제 LED로 구성된 헤드램프인데요.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 그 부분만 이제 아래쪽을 조사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사양등을 켜서 좀 더 밝은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국내 도로 사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밝기 때문에 뭐 사양등, 하양등을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일은 없긴 한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해외 출장 나가서 좀 차량을 운전해 봐도 밝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고속도로도 굉장히 어두운 편인데요. 그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발휘를 하겠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컨티넨탈 프로 컨택트 타이어 20인치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은 그 메르세데스-벤츠의 로고와 같은 별 형태의 이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요. 사실 이 디자인 때문에 조금 휠이 좀 작아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휠하우스가 굉장히 좀 넉넉한 크기이긴 한데,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타이어가 좀 작아 보이는 그러한 인상을 좀 받게 되죠. 한 21인치로 좀 확장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휠하우스 좀 채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는 EQ 파워 로고가 적혀 있습니다. EQ 파워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제 EQ 파워라는 로고가 붙게 되고요.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EQ 로고만 이제 붙게 됩니다. 차량의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려한 형태로 이제 뒤쪽까지 꼭 흡사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놓은 듯한 이런 루프 형태, 쿠페 스타일의 루프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스타일의 시작은 놀랍게도 쌍용 액티온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뭐 시대를 앞서갔던 디자인 때문인지 사실 뭐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BMW X6가 이런 쿠페 스타일의 SUV들을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환영을 받았고, 이렇게 쿠페 스타일의 SUV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SUV 하면 이제 적재공간, 넉넉한 적재공간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 더 스타일 있는 외관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좀 아무래도 좀 인기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이 측면 쪽에는 이제 주유구와 함께 충전구도 같이 마련이 되는데, 이쪽이 차량의 운전석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충전구입니다. 이 충전구를 열어보게 되면요,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래쪽에 열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아마 공용으로 이 부품 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완속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부분 완속 충전만을 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차량의 후면으로 가보면 이제 GLE 3502 로고도 보여지고요. 4륜구동 차량입니다. 포매틱 차량입니다. 앞쪽에 4, 뒤쪽에 6의 구동력을 배분하는 이 포매틱 차량이고요. 또 길게 뒤쪽으로 이어진 리어 램프 감싸듯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공간도 한번 살펴보죠. 적재공간 열 때는 이쪽을 눌러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옆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크게 열리는 이 계급부를 가지고 있는 이 트렁크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짐을 조금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안쪽을 보시면 용품들이 좀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쉽게도 이 하부에 보통 이 가솔린 차량 450 모델이라든지 뭐 400 모델, 400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열면요. 그래서 이 짐들을 보관하곤 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니까 이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품들이 좀 밖에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트렁크 한쪽에는 이 전고를 낮출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빨간 점이 들어오면서 차량의 전고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전고를 낮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물건을 실을 때 조금 편하게 실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높여놨을 때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낮아졌고요. 이 입구도 상당히 넓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짐을 실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모두 접었을 때 적정으로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짐을 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차박 용도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쿠페 스타일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의 헤드룸 공간이 조금은 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박 용도로 이제 만약에 차량을 좀 보신다면 그냥 일반적인 SUV 스타일의 GL2를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외관 스타일에 있어서는 뭐 가솔린 모델과 큰 차이점은 없죠. AMG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상당히 스포티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특징이 되어 있고요. 뭐 리어 범퍼의 디퓨저라든지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의 디자인, 또 하단부 전면부의 범퍼 디자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는 GLE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디자인도 보셨습니다. 네, 그럼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뭐 GLE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이나 뭐 디젤 모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기능상에 몇 가지 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우드 트림하고 조금 어두운 컬러의 블랙 컬러 이런 가죽 시트들이 적용된 실내 구성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도어 쪽에 이렇게 조작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 난방과 쿨링 기능들 모두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동시에 눌리기도 하네요. 동시에 작동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쪽에 시트의 각도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제법 넉넉한 이 도어 트림 안쪽에 이 수납 공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컵홀더도 굉장히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AMG 패키지가 적용돼서 이제 매트 보면은 AMG라는 로고도 더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좀 편리한 부분은 이 스태퍼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양이고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상당히 밟고 올라가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허리가 조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아주 올라탈 때 이 스태퍼를 밟고 올라가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간 타입으로 적용되어 있어서요, 좀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3스포크 디자인의 이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버튼과 터치 버튼이 다 같이 마련된 스티어링 휠의 조작부를 보고 계십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세팅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뉴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화면의 구성 같은 경우에도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그리고 가운데 메뉴 구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스크롤해서 이 가운데 계기판의 이 정보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오른쪽에 있는 계기판들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과 왼쪽의 계기판에 나오는 정보들을 바꿔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좀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이 계기판에 있는 정보들을 바꿨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터치 버튼을 활용해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좀 홈 메뉴로 바뀌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각 메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디스플레이를 직접 터치를 해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홈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S 벤츠에서 봤던 다양한 메뉴들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EQ 메뉴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눌러보게 되면은 지금 배터리 충전 상태가 90%입니다. 완전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계기판상에는 뭐 8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다고 나오긴 하는데요. 인증받은 거리는 한 66km, 60km를 조금 넘는 수치이고요. 그리고 충전 옵션으로 가보면 뭐 출간 시간이라든지
최대 충전 전류 같은 것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연비 화면도 지금 화면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시동을 한번 켜보죠. 켠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비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주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에너지 흐름도가 표시가 되고요. 차량의 배터리가 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적재 공간 뒤쪽에 공간이 일반적인 네온기관 모델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가보면 앞뒤 구동력 배분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엔진 부분에 토크라든지 배터리 전압, 부스트 압력, 출력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운전자에게 이렇게 복잡한 정보를 주진 않고요. 좀 전동화 차량인 만큼 효율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송풍구는 이 아래쪽에 이제 4개의 송풍구가 깔끔한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사실 뭐 바람이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막힌 부분 디자인적인 요소이고요. 차량의 조수석 앞쪽에는 이렇게 우드 트림이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따로 나와 있어서요. 편하게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칸막이 같은 경우를 열어보면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부분과 USB 포트,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접게 되면 이 돌기둥도 안쪽으로 사라져서 좀 더 다른 용도로 물건을 수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다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 위쪽에 이 덮개가 여기까지밖에 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꺼낼 때 살짝 손이 좀 벌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 터치패드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를 살펴보면요. 인디비주얼, 스포츠, 컴포트, 일렉트릭, 배터리 레벨, 에코 모드, 오프로드까지 상당히 다양한 이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다 보니까 이제 전고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코 모드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주행하는 모드로 맞춰지게 되고요. 배터리 레벨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를 이제 절약해서 주행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렉트릭 모드는 이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모드입니다. 주행 거리가 지금 계기판 상에 배터리 용량이 한 90%가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한 8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계기판에 있는 이 주행 정보가 비교적 일상생활에서도 좀 확보될 수 있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화각으로 차량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말씀드렸던 터치패드를 통해서 뭐 목적지 입력까지도, 한글 입력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차량의 전고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상에 차량의 전고를 높이는 경우에는 뭐 상승 중이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요. 차량의 전고가 뭐 높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뭐 빠르지는 않습니다. 뭐 운전자가 잘 느끼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좀 올라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전고를 높여서 오프로드 주행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C타입의 포트가 하나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뭐 앞뒤 조절이 가능한 이게 시트인데요. 뭐 시트의 가죽 질감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부드럽다라고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몸을 상당히 좀 잘 지지해주는 이러한 럼버 서포트라든지 허벅지 지지대, 그다음에 허리 지지대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승차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2열 공간 살펴볼 텐데요. 2열 공간 자체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뭐 GLE 클래스의 2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트렁크 적재 공간 하부 쪽으로 위치를 시켜서 이렇게 좀 2열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 그런 것을 크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앉아서 살펴보면요. 그 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루프 라인이 상당히 조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SUV 모델과의 좀 차이점, 조금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막상 또 앉아보면요, 제 키가 지금 170인데요. 좀 머리 공간에 주먹 하나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리 공간 자체는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 탑승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머리가 살짝 좀 걸리는 그러한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SUV 모델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완전히 다 수납이 됩니다. 쿠페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런 점들은 좀 깔끔하게 구성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파노라믹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2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상당히 넓은 범위의 파노라믹 선루프가 마련되어 있고, 보통 이러한 형태의 루프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유리까지도 모두 다 열리게 됩니다. 자, 루프를 지금 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가운데를 가려는 이 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도 좋고, 완전히 열린 형 이후에는 이렇게 가림막이 조금 좀 앞으로 나가서 좀 2열 쪽에 빛을 가려주는 부분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개방되는 형태는 아니네요. 자, 그리고 2열 앞쪽으로는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C타입 포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무장치도 이곳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기 살짝 당겨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필러에도 이런 식으로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 자체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면서 이제 파워트레인의 변경도 있었고, 또 배터리가 탑재됨에도 불구하고 2열 공간이 좁아진다든지 뭐 불편해진다든지 하는 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적재 공간이 좀 줄어든 건 살짝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메르세덴츠 GLE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앞에 외관 촬영을 딱 마치고 나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요즘 사실 좀 가뭄이 좀 심했는데, 좀 이런 비로 이런 가뭄들이 조금 많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비라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이 빗소리가 상당히 좀 많이 들릴 거예요. 이런 점들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행을 해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각은 참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제 과속방지 턱을 넘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도 처음에 전해지는 충격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크게 다가오긴 합니다. 하지만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확실히 거의 뭐 두 번째 전해지는 충격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주행할 때, 또 이제 과속방지턱을 엄청나게 넘을 때 2열, 뭐 운전석의 승차감도 좋긴 하지만 2열에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빗속을 뚫고서 한번 시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심이 되죠. 차량의 무게가, 배터리의 무게가 좀 추가되면서 비교적 좀 무거워지긴 했지만, 거기다 무게 배분도 아무래도 좀 뒤쪽에 중량이 조금 더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지는 경향도 있을 텐데, 지금 구동력 배분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GL2에 탑재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3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살짝 다른 제조사들의, 최근 다른 제조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PHEV 시스템과는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회생제동이 굉장히 좀 회생제동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특히나 이제 시내 주행에 접어들게 되면은 배터리가 다시 차오르는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거든요. 이 벤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충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이제 가정에 가서 저녁에는 좀 충전을 하는 이러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개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GLE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의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기도 하고, 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을 확보한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주차 공간에 이제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소비자들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적인 충전 효율을 좀 높이기보다는 저녁에 충전하는 방식을 조금 더 우선시하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유럽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조금 더 충전 효율을 높이는 이러한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충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회생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다시 채우게 되죠. 그때 이제 스티어링 휠에 있는 지금 이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배터리의 회생제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금처럼 주행 모드를 뭐 스포츠나 뭐 컴포트로 맞춰놓은 상태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이 패드 시프트가 뭐 기어 변속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요, 전기 모드로 바꿨을 때는, 지금 이제 전기 모드를 일렉트릭으로 변경을 했어요. 주행할 때에는 이 패드 시프트가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기판상에 D 오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회생제동을 차량이 알아서 좀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운전자가 직접 D 플러스나 뭐 D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회생제동의 강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주행 모드를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지금처럼 한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후륜 쪽의 구동력이 거의 다 배분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가속을 하게 되면은 전륜에 동력이 전달되고, 특히 배터리의 힘을 가져와서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요, 지금처럼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의 힘이 좀 살아나면서 가속감이 확실히 좀 살아난다는 것을 느껴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시내 주행에서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의 힘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노면에 지금 무릎 웅덩이 같은 게 살짝 파였는데, 그것을 밟을 때마다 차량이 슬쩍슬쩍 미끄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 4륜 구동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은 더 안심을 하고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정수성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물론 이중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운전석 1열 쪽이라든지 뭐 2열 같은 경우에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경전 모델들과 봤을 때도 정숙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특히나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라서 노면에서 소음이 비교적 좀 적게 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유리 쪽에 부딪히는 이제 빗소리가 지금 크게 들리는 상황이긴 하죠. 소음 대책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전기차도 나오는데 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하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과도기적인 모델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동차 제조사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전기차가 많이 요즘에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봐야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의 뭐 보급률이 아직 뭐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르웨이나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60%, 40%까지도 전기차 보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아직 뭐 5%, 심지어 뭐 1% 미만인 국가도 많이 있고요. 아직까지 전기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기차에 올인하는 것, 물론 기업의 이미지를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첨단의 이미지를 좀 구축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도, 투자도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속단하기 이릅니다. 이런 것이 사실 뭐 제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전기차 제조사들의 CEO들이 최근에 뭐 BMW, 올리버 집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또 어떤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전기차, 친환경에 대한 그 이슈가 좀 적어지게 된다면 내연기관 차량들도 비중을 많이 좀 늘려갈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연기관의 엔진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확실하게 공언을 하는 회사도 있고, 우리는 뭐 이렇게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이제 투자를 해 나가면서 같이 개발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제조사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 회사들 나름의 판단에 따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또한 소비자분들도 조금 자신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뭐 가치관 이런 것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쁘다, 좋다 이렇게 특별히 가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스 벤츠 GLE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만나봤습니다. 사실 승차감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각각의 주행 모드에 맞게 확실하게 전기 모터를 아껴주는 주행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또 아껴주고, 내연기관을 통한 또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의 힘이 더해지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또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성에 있어서도 뭐 벤츠다운 정숙성
보여주고 있었고요. 뭐 전반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에어 서스펜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다른 GLE 모델들과 뭐 다른 트림의 다른 엔진 라인업의 GLE 모델들과 비교한다면 가격 면에 있어서도 경쟁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요즘에 이 다른 제조사들의 경쟁 모델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승했던 볼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만 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하지만 승차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벤츠 쪽이 앞서는 것 같긴 하지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만 본다면 각 제조사들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상위 평준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들만 가져와서 만들어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아직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년 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시설을 확실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아마 수년 내에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지금 빗속에서 조금 잡음이 좀 심했을 텐데 좀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